안녕하세요. 8월 11일 저녁 8시 30분이네요. 예. 일단은 요즘 삐삐삐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당히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관련된 주가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은 수소 관련주, 원전 관련주가 좀 많이 움직였던 것 같고요. 그동안에 좀 올랐던 2차 전지는 좀 쉬어갔던 것 같고, 풍력, 태양광 같은 것들도 최근에 상당히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IR 자료, 오늘 올라온 CS 윈드 너무 간단하게 올라왔긴 하던데, CS 윈드에서 올린 자료를 간단히 보고,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분기의 실적이 매출액은, YOY,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17.2% 성장한 3,270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은 36.5% 감소한 179억, 당기순이익은 77.6% 감소한 52억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당히 좋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확실히 이게 이제 주가가 먼저 6개월 미래를 좀 반영한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죠. 이런 게 여기 상세한 내용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어쨌든 주로 본사 특히 중국 대만 법인에서 외화 차손 차익 이런 게 좀 뭐라고 할까 기인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분기 순이익이 좀 올랐다라는 거죠. 147억 플러스 356억 이렇게. 예, 어쨌든 순이익이 좀 감소를 했는데, 어떻게 이게 올랐는지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자세한 거는 다음에 실적을 좀 자세히 뜯어봐야 될 것 같고, 22년도 연간 수주 목표와 수주 총계를 보시면은 이제 6월 30일까지 액추얼하게 575억, 연간 목표는 1,300억인데 달성률이 44.2%. 여기 이제 자세한 이제 이유라고 할까? 그런 게 적혀 있고요. 해외 생산법인 동향이 보면, 일단은 미국이 일단 5천억 원으로 가장 큽니다. 미국 풍력 시장에 저 냉각에도 불구하고 어쩌고저쩌고, 미국 법인 최초로 지향 생산 납품 시장을 올해 5월달, 그래서 하반기 생산 물량을 기계 확보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베트남이 4,500억 정도의 커패시티가 있는데, 향후 유럽 시장 성장을 대비해서 제2공장을 신설 검토하고 있다. 슬로우다운으로 생산법인 인력, 신규법인 인력, 블라블라. 말레이시아 2,500억 정도, 그 다음에 타이완 1,000억, 차이나 1,500억, 터키가 보니까 1,500억인데 조금 잘 나가는 된 것 같아요. 노르덱스의 2023년 커패시티 어그리먼트 5월 16일 날 1,873억 정도 규모라고 돼 있고, 그 외에 포르투갈에도 또 한 1,000억 정도. 그리고 이제 참고사항으로, 이게 이제 이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에 보면은 이제 IRA라고 있고, Inflation Reduction Act, 이게 BBB, Build Back Better인가 이렇게 BBB 법안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긴 하죠. 물론 축소가 된 것도 있겠지만, 이 IRA 법안 통과 기대로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 대규모 투자 기대 확산으로 해서 생산세액 공제, 투자세액 공제, 10년 연장 블라블라. 그리고 타이완도 35년간 해상 풍력 설치 목표가 15.7기가와트에서 20.5, 예, 이렇고, 그 외 EU라든가 글로벌하게 다 대부분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거지만, 사실 주가는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오는 이 법안 통과 기대감으로 사실 많이 움직였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찍히는 실적으로 보면은 주가가 내려가는 게 맞지만,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이런 내용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그리고 또 삼강 MNT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삼강 MNT 난 기사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삼강 MNT가 군함도 건조하고 방산주도 한다. 예, 그래서 이달 들어 15% 상승. 이 SK 에코플랜트의 이제 21년 11월 17일 최저주주 변경 공시가 나왔. 그 전에 이제 이런 게 소문이라고 할까? 소문이라고 해서 이게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은 이때부터 주가가 쭉 올라가고, 소문에 팔고 뉴스에 팔아라.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는 이 격언이 맞는 것처럼, 이렇게 소문에 의해서 쭉 오르다가, 이제 공시가 나오니까 쭉 떨어져서 하락했죠. 그래서 1월 27일 15,7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올라온 게 한 11,000원 정도 올라온 건데, 거의 한 7개월, 6개월 이렇게 해서 올라온 건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SK 에코플랜트로 인수 합병되면서 저도 상당한 많은 기대감이 있었는데 주가가 흘러내렸어요. 역시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정식 격언이 들어맞는 경우 케이스인데 아무튼 요즘 최근 들어서 풍력 관련해서 상방 MNT가 상당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도 거의 최고가 52주 최고가를 새로 썼고 오늘 뭐 27,200원, 27,200원까지도 올랐고 그리고 이제 인수 작업이 마무리될 거고 이 회사가 24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그 공사가 마무리되고 증설하는 게 25년 하반기부터 완전 가동이 되고 거기서 매출이 발생되는데 연간 최대 매출액이 약 3조 원 정도.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이제 이거 미국에 좀 전에 말한 것처럼 CS 윈드처럼 IRA 그런 것처럼 주가가 많이 움직였죠. 그리고 이제 방산주 이게 이제 상가 에미팅 19년에 STX 조선해양 방산 부분의 영업권을 인수해서 해군의 주요 군함을 건조 중인 방산업체다. 현재 울산급 배치 3의 2분함을 건조하고 있으며 대형 조사와 달리 중소형 함정에 초점을 두고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걸 강점으로 꼽힌다. 이제 요즘 방산주도 엄청나게 잘 나가죠. 대표적으로 이제 폴란드의 뭐 자주포에서 뭐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뭐 이런 게 해서 방산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우리나라 K 방산이라고 해서 많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는 엄청난 조 단위의 계약을 맺었죠 얼마 전에. 그래서 상가 MNT가 뭐 CS 윈드나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향후 움직임도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갈 길은 멀다. 뭐 24년, 25년 뭐 한참 멀었잖아요. 조선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런 뭐 어떤 큰 덩치가 큰 헤비 중공업들은 한번 제조업 사이클을 타면 한 몇 년간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너무 주가가 좀 올라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조정 시 분할 매수 그런 전략으로 해서 뭐 수익은 뭐 지금보다 뭐 낮게 사면 당연히 수익률이 좋아지겠지만 지금 욕심 안 내고 한다면은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실적 거의 뭐 이제 2분기 실적은 45일 내로 발표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기업들이 조만간 많은 실적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할 건데 최근에 눈에 띄는 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조선 기자재주 그러니까 뭐 대형 선사라기보다 배를 만드는 대형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현대미포조선이나 현대중공업은 곧 턴어라운드 하겠지만 삼성중공업이라든가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한국조선해양 뭐 중간 지주사지만 그런 데는 아직 마이너스지만 조선 기자재주들은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뭐 실적이 상당히 좋다기보다는 이제 완전히 이제 턴어라운드해서 플러스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걸 실적 발표에서 아마 여러분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미 뭐 방송이나 신문 기사를 찾아봐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들 옛날에 뭐 조선주 좀 투자를 해보셨지 모르겠지만 하이로 코리아가 있는데 하이로 코리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잘 나왔습니다. 하이로 코리아도 실적 발표 잘 나오고 그 다음에 BMT라고 있는데 물론 이제 원전하고도 엮이긴 하지만 얼마 전에 이제 뭐 어디 모증권사에서 어젠가요? 모증권사에서 피팅 밸브 관련된 기업들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BMT가 나오고 그다음에 하이로 코리아도 나오고 승광밴드도 나오고 그런 기업들이 나오는데 그런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거죠. 지금 하이로 코리아, 승광밴드 보시면은 승광밴드도 컨센 상회를 했고 플러스 흑자 전환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이로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그 승광밴드와 비교했을 때 적은 매출액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더 많게 나오고 순이익도 많게 나오고 전가폭은 물론 이제 승광밴드가 더 크고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도 상당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가폭이 하이로 코리아가 더 크다는 거죠. 하이로 코리아, 승광밴드 이런 과거에 조선업이 잘 나갈 때 그런 걸 많이 들어보셨던 종목일 겁니다. 그리고 또 눈에 뜨는 거는 이오테크닉스인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종목이긴 한데 이 회사 주가가 많이 내렸죠. 반도체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근데 이게 반도체주도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파운더리냐 메모리냐 그걸로 나뉘었는데 이오테크닉스는 파운더리 쪽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물론 뭐 메모리도 하겠지만 파운드리에도 많이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오테크닉스가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종목도 컨센을 상회하는 종목들이 있고 하회하는 종목도 있고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 거의 대장주인데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거든요. 원익 IPS는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어요. 이게 컨센을 하회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폭도 상당히 큽니다. 그거에 반해서 이제 이오테크닉스는 조금 감소폭이 좀 덜하죠. 그래서 뭐 네페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흑자 전환했고 이오테크닉스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0.8 정도면 양호한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될 정도로 실적이 잘 나왔어요. 컨센을 상회했다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반도체 종목도 이제 종목별 차등화가 되는 게 아닌가. 그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하는 거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TSMC가 그렇게 발표를 했고 가이던스를 높였고 최근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메모리 글로벌 3위잖아요. 메모리 업체 같은 경우는 계속 가이던스를 하향시키면서 뭐 그제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을 했지만 또 어제 시티은행에서 마이크론이 전형적인 바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로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4% 이상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사이클은 상당히 짧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기기들이 계속 생겨나고 사이클 뭐 유행을 탄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움직이고 그리고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요 예측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사이클들이 짧아질 것이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그 참 예측하기도 힘들고 하지만 지금이 어느 정도 바닥을 친 게 아닌가. 왜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좋다고 했지만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고 뭐 좋다고 했지만 그때 이후로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꼬꾸라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 올해 들어서 꼬꾸라지기 시작한 게 벌써 이제 한 6, 7개월, 8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런 사이클이 짧아진다면 지금쯤은 바닥을 치고 올라갈 것이다라는 생각. 왜냐면 미래를 보기 때문에 주가는 미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른 것 섹터들은 팔고 가격이 내려서 조정받고 있는 바닥에 가고 있는 종목들을 지금쯤부터 사서 모아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외에도 이제 조선기자재 이야기도 했지만 그런 이제 풍력 관련된 태양광 관련된 이런 그 IRA 그 법안 통과 기대감으로 오르는 것들도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 원익 머티리얼즈도 원익 QNC도 실적 발표를 했지만 원익 머티리얼즈는 이제 컨센을 상회했죠. 상당히 뭐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뭐 순이익이 뭐 8.7% 감소하긴 했지만은 매출액도 82%, 영업이익도 88% 상승. 그러니까 이 종목별로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죠. 종목별로 조금씩 다르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실적이 나와도 주가가 안 움직이는 게 이오테크닉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그 반도체 사이클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반영하고 있다. 어느 정도 주가는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나오는 수치는 양호하지만 그런 걸 반영해서 주가는 힘을 못 쓰고 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사이클이 짧아지고 바닥을 어느 정도 다져간다라는 생각이 맞다면은 분할 매수, 그러니까 지금 저가에 분할 매수하는 차원도 접근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외에 또 오늘 뭐 신성 ENG라든가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뭐 오시아에는 이미 이 실적을 발표했고, 신성 ENG라든가 이런 종목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턴어라운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흑자 전환을 했으니까요. 실적이 잘 나왔어요. 이런 종목과 티플렉스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상승한 덕에 순이익 같은 경우는 200% 정도 상승을 했고, 컴투스도 보니까 실적이 뭐라고 할까 컨센을 하회했지만 주가는 또 올라갔다라는 거죠. 예.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게임 업체들도 좀 바닥을 형성하고 있지 않나. 작년 같은 경우 뭐 NFT와 연결해서 뭐 위메이드가 잘 나갈 때 그때 게임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잘 나갔다가 지금 뭐 상당히 거의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따라서 원래 물론 이제 주가는 실적에 수렴하는 거지만 아무래도 그 미래를 선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게임주들도 상당히 많은 실적 발표를 했고요. 저는 뭐 보험회사나 금융회사들은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언급은 안 드리겠고 LG가 컨센을 하회했고
신승 ENG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태양광 풍력 관련한 그런 종목들도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 할 거다,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정 시 분할 매수하는 차원으로 접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펄어비스도 큰센 하회한 실적을 발표를 했고, 바이오 종목들도 실적을 하고 있는데 뭐 좀 차별화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이나 삼바 같은 그런 뭐 CMO나 하는 종목들은 상당히 실적이 좋았는데, 그게 진짜 신약 개발하는 게 멀고도 먼 일이라 그런 종목들은 뭐라고 할까, 숫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떤 모멘텀으로, 신약에 대한 모멘텀, 그러니까 뭐 임상에 대한 결과나 그런 걸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실적 발표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선주는 더 갈 것 같아요. 예, 뭐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는 더 갈 것 같고요. 한국 카본이라든가 동성 화이팅이라든가 HSD 엔진, 이런 하이로 코리아, 성강밴드, BMT, 뭐 이런 피팅 밸브 같은 종목을 만드는 회사들도 실적이 잘 나왔죠. BMT도 보시면은 실적이 영업이익이 498%, 순이익은 390% 증가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BMT. 그리고 동진세미캠도 실적을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한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자세한 내용을 HTS를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진짜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산퓨얼셀, 우선주라든가 두산퓨얼셀이 상당히 강했고요. 대명에너지도 지금 갑자기 나온 것 같은데, 제한테는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내 그 친환경 재생에너지 점유율 1위라고 하는 갑자기 기사가 떴는데, 그런 기사 때문에 좀 뭐라고 할까, 상한가를 가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풍력 태양광 에너지, 어쨌든 미국의 IRA, 그 BPP, IRA라고도 하고,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그런 말이 좀 다르긴 하지만 똑같은 내용인데, 그 태양광, 풍력, 이런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그 수혜를 입을 거라는 얘기 때문에 대명에너지가 오늘 상한가를 갔고, 철강주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대만 봉쇄에 중국 군사 훈련하는 것 때문에 미국이 관세 철폐, 아니면은 또 관세를 더 올린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옴으로써 그 반대급부로 우리나라의 철강주가 수혜를 입을 거다라는 소식 때문에 철강주들이 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오늘은 이제 수소고, S에너지 같은 거 태양광 관련된 종목도 있고요. YMT 같은 경우 이제 전기차 릴레이 같은 것도 있고, 작년에 공모주 청약에서 상당히 세게 갔던 종목인데 지금은 많이 내렸죠. 물론 이제 무상증자도 100% 한번 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무상증자를 했는데 제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도 잘 나왔고, YM텍 같은 경우 소형주긴 하지만 전기차 릴레이에 대한 뭐라고 할까, 기술력 하나는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주가는 좀 오늘 좀 올랐지만은 조정 시에 충분히 매수할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YM텍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원전 관련된 해서 보성파워텍 이런 종목도 움직였고, 오늘은 두루두루 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일 큰 게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신성 ENG 같은 태양광 관련 거, 그다음에 이제 수소 관련된 효성첨단대지, 탄소 섬유, 이제 옛날에 이제 넥소 같은 데 수소차 만들 때 수소 탱크에 밖에 이제 그 폭발 대비해서 그 칭칭 감는 게 이제 탄소 섬유인데, 탄소 섬유 만드는 효성첨단 소재가 오늘 수소 관련해서 좀 올랐고, CS 베어링도 최근에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랐죠. CS 베어링, CS 윈드, 삼강 MNT, 풍력으로 대표되는 종목들이고, 그 상하프론테크도 그 수소 관련 연료전지 만드는 기술력이 탁월하다고 해서, 그동안에 사실 이게 정책 수혜주기 때문에, 정책 아니면은 사실 올라갈 게 없습니다. 현대차에서 넥소 이후로 수소차를 만들지는 않기 때문에, 제네시스에서 개발을 포기했다고 할까요? 안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수소 관련주 해갖고 상당히 잘 나가다가 엄청나게 많은 조정을 거쳤다가 이번에 정책 수혜주로서 조금 오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향후
얼마나 더 갈까? 이게 정책의 지속성이 있어야 아마 주가는 더 갈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는 플러그 파워, 블룸 에너지 이런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상승률이 좋았죠.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오늘 뭐 SK 기업 뭐 SK가 투자를 글로벌하게 상당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SK도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 무거운 종목이 상당히 좀 주가가 올랐는데 그런 그 수소 관련된 그 회사들의 글로벌하게 투자한 게 투영이 돼서 오늘 주가가 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문배철강도 아까 말씀드린 철강 관련해서 저기 관세, 중국 관세, 그다음에 이제 뭐 철강주 외에 이제 컴투스가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래를 반영한다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뭐 올라가는 것 같고 그 외에 뭐 ETF도 상당히 뭐 미국 장이 어제 좋았기 때문에 나스닥 100 같은 거 레버리지네요.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그렇고 코인이 지금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 3,200만 원 넘었고 이더리움도 250만 원을 좀 터치했고 그래서 비덴트 같은 코인과 관련된 종목 뭐 우리 기술 투자 저는 뭐 타피 우리 기술 투자로 보는데 근데 비썸 인수한다 FTX에서 비썸을 인수하는 그 소식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 뭐 확정된 거는 없는 것 같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거고요. 어쨌든 저는 코인의 움직임이 주식시장 위험자산의 리트머스지의 역할을 한다고 보고 코인이 올라가면 주식도 오른다. 이미 동조화돼서 커플링돼서 움직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먼저 그걸 반영할 거다. 먼저 코인의 움직임이 주식시장의 흐름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진 아이솔루스라든가 이런 것도 수소 탱크 관련된 주죠. 일진 다이아몬드의 자회사로 작년에 상장됐는데 일진 아이솔루스도 그렇고 그 외에 뭐 EM 코리아도 원전 뭐 관련된 그런 종목들도 오늘 상당히 뭐 올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소 그다음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원전도 유럽에서 그걸 이제 친환경이라고 뭐라고 할까 분류를 했기 때문에 그 바람에 좀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당히 올라서 오늘 우리나라도 사실 뭐 시티은행에서 그런 뭐 마이크론의 전형적인 바닥 모양이다 뭐 바닥을 치고 있다 바닥을 지나가고 있다 뭐 이런 비슷한 거에 어떤 얘기를 함으로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등을 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조금 반등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외에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하반기 상당히 기대된다고 해서 35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35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47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이게 뭐 불과 뭐 한 달 조금 더 된 얘기지만은 상당히 상승폭이 가파릅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코 케미칼도 상당히 세게 갔죠. 16만 4,500원. 지난 18만 원 이후에 거의 최고치. 그 다음 꼭지가 17만 1,000원 정도인데 지금 이제 꼭지에 다다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이제 뭐 미국향 얼마 전에 이제 수주 공시도 했지만 수주 공시라기보다는 장기 계약건도 이야기를 했지만 상당히 기대됩니다. 뭐 에코프로비엠이 뭐 몇 조, 그다음에 뭐 저기 LNF가 몇 조,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이 13조 6천억이었나요? 13조 6천억 GM의 얼티엄 셀즈 그게서 뭐 수주 공시를 했죠. 13조 6천억. 그러니까 그 포스코 케미칼 그때부터 주가가 상당히 강력하게 올라갔던 게 그 전부터 좀 오르고 있었지만 어쨌든 오늘 16만 원 넘게 16만 4,500원까지 올랐던 거죠. 최근 들어서 가장 상승세가 좋았던 2차전지 관련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산 퓨얼셀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수소 관련주고 LNF가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는데 LNF 실적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는 LNF 실적이 발표가 되면 주가가 조금 더 세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적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실적 발표가 좀 늦어지고 있네요. LNF 실적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보성 파워텍, 하나솔루션, 뭐 원전 태양광, 세비캠이 어제 상한가를 갔는데 어쨌든 폐배터리 재활용도 지켜봐야 되면 성일하이텍, 세비캠 이런 거. 그래서 코스모화학이 상당히 신고가를 썼죠. 신고가를 쓰고 코스모화학이 지금 23,000원을 조금 못 미쳤던가요? 그 정도로 올라갔고 대명에너지가 아까 좀 숨겨진 뭐라고 할까 잘 안 알려진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군요. 예. 그런 종목이 갑자기 뭐 치솟아 올랐죠. 우리나라 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우리나라에서 뭐 풍력과
그 다음에 태양광으로 하고 있는 뭐 점유율이 꽤 높다고 하더라고요. 20% 정도인가? 뭐 어쨌든 그렇다는데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간 것 같습니다. LG화학은 여전히 대단하고 카카오도 약간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하고 박셀바이오도 그렇고 요즘 뭐 바이오주도 꿈틀꿈틀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우리 바이오는 이제 대마 마리화나 이거의 규제 철폐 뭐 이런 거 우리나라 식약처에도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움직이는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이제 카카오 게임즈도 실적은 좋았는데 주가는 과거에 비하면은 여전히 많이 낮은 상태죠. 11만 6천 원까지 갔는데 지금 뭐 반토막 나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원전 관련해서 대장주라고 하신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오늘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았네요. 차이나 전기차 솔라 액티브도 내리다가 반등을 줬네요. 그 외에 셀트리온이 이제 어디까지 가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도 상당히 상당히 어려운 기간을 지나서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신성 ENG가 턴어라운드인데, 흑자 전환을 했는데,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신성 ENG 좀 지켜볼 만하고요. 우리 기술 투자하고 아주 밀접한 아버지와 아들, 예, 각각. 그 다음에 OCI도, 상당히 좀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분위기고요. 어쨌든, IRA의 그 미국에서 그 법령, 통과 기대감, 수혜 기대감에 따라서,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가 방산 관련해서 6만 원을 넘게 갔다가 6만 1,400원 찍고,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라든가 LG이노텍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뭐 좀, 현 단계에서는, 좀 많이 조정을 받았지만 뭐 충분히 분할 매수한다면 가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가장 기대되는 거는 조선기자재와 풍력, 태양광, 그다음에 원전 이런 그 종목들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조정시에 분할 매수한다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비캠도 마찬가지지만 성일하이텍, 그 다음에 뭐 나노신소재나 LNF, 코스모신소재, 오늘 양극재 같은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현상이고, 고려아연이 참 아쉽습니다. 고려아연이 벌써 지금 60만원 턱밑까지 올라왔는데 47만원에 샀어야 되는 건데 너무 아쉽네요. 고려아연. 그 외에 또 S오일도 상당히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참 괜찮을 것 같은데 유가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유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정제 마진도 꽤 유지될 거라고 보고 충분히 수익을 낼 만한 종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유주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그리고 CS 윈드도 오늘 세게 갔죠. 66,300 거의 뭐 최고가에서 종가를 형성했고 아까 말씀드린 SK가 글로벌하게 수소 관련된 또 뭐라고 해야 되나 플러그 파워, 블루메너지 이런 데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2차전지 ETF도 오늘 뭐 2차전지 흐름이 포스코 케미칼 때문에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현재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좀 잘 타셔서 수익을 내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 수익 낸 거 어느 정도 고점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 낸 것들은 분할 매도를 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조금 더 이제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섹터들로 보이는 종목들로 점점점 갈아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어느덧 다 마무리 지을 것 같은데, LNF의 실적이 상당히 기다려지고요. 오늘 눈에 띄는 게 또 5G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HFR이 이제 좀 움직였고, 그 외에 또 RFAC라든가 KMW라든가 너무 많이 내렸고 너무 지겨운 섹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될 섹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리고 아모그린텍이라든가 아모텍이 이제 사실 많이 떨어졌죠. 21,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7,000원까지 올라왔는데 MLCC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고 3분기부터는 어떻게 좀 살아날 것이다. 이런 증권사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아모텍도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기차에 MLCC가 많이 들어갈 거고 삼성전기에 납품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세라믹 MLCC는 어떤 좀 기존의 MLCC와 좀 차별화된 MLCC를 아모텍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두고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주말에는 이제 IR 자료를 근간으로 향후 어떤 뭐 방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예측해보는,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제 그 글로벌 증시를 살펴보면은요, 이걸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국 가창판이 계속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상해 종합 지수도 어느 정도 뭐 좀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장이 필라델피아 4.25 정도 그렇고, 지금 오늘 선물도 약간 상승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밤 미국 시장도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유가가 사실 뭐 90달러, 93달러 정도 이제 오늘 좀 올랐네요. 올랐고, 원 달러 환율은 한 1303원 정도 하고 있네요. 참고하시고, 아무튼 조금 뭐 힘든 시기를 지나왔고, 조금 뭐 지수가 올라왔다고 보여지는데요. 오늘 뭐 1.73, 1.45. 근데 뭐라고 할까? 지금은 이제 FOMC가 끝나고 미국에 이제 2달간 없고, FOMC가 다시 뭐 열리고, 다음 달 말인가, 이달 말인가, 뭐 저기 잭슨 홀 미팅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또 그래서 이제 분수령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뭐 조심조심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의 상승장은 충분히 누리면서 현금 확보도 조금씩 해가면서, 수익 실현을 해서 현금 확보도 해가면서 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 그런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